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항식의 곱셈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항식 A와 다항식 B 더하기 C가 곱해진 형태의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을 우리는 2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AB 더하기 AC로 전개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로가 A고 세로가 각각 B와 C인 직사각형 두 개를 합쳐놓은 넓이로 생각을 하는 법도 언급을 했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간단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의 항 두 개짜리 끼리의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C, AD, BC, BD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앞에 있는 얘를 X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X 곱하기 C 더하기 D가 되어서 위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XC 더하기 XD가 되고요. X는 A 더하기 B였으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다시 이걸 전개를 하면 AC 더하기 BC, AD 더하기 BD의 형태가 되어서 아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로 치환하는 것은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도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X와 다른 Y로 치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뒷부분을 치환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가 A 더하기 B이고 가로가 C 더하기 D인 직사각형의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의 넓이는 여기 보았던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AC, 얘는 AD, 얘는 BC, 얘는 BD가 되어서 그 넓이가 AC, AD, BC, BD를 모두 다 합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좀 전에 보았던 이 식의 순서만 바꾼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고, 혹시나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곱셈 공식을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전개를 했을 때 여러 번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패턴들을 공식화하여서 알아두고 있으면 이후에 문제를 풀거나 인수분해 등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곱셈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곱셈 공식들을 써보았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한 것인데요. 이것을 위와 같이 분배 법칙을 활용한 전개 형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처음에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AB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BA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AB와 BA가 같기 때문에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딸린 두 번째 식도 똑같이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빼기 AB 빼기 BA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AB와 BA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바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A제곱 빼기 AB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더하기 BA 빼기 B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서 AB와 BA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0이 되어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보면 처음에 X제곱 더하기 BX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AX 더하기 AB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BX와 AX는 동류항이므로 서로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묶어서 계산을 한다는 건 여기서 X가 B개 있고 X가 A개 있으므로 두 개를 합하면 X가 A 더하기 B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ACX제곱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와 같이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 변이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요. 이 넓이가 각각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a제곱, 여기가 AB, 여기가 AB, 여기가 B제곱으로 위와 같은 식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전체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가 B인 부분을 뺀,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B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체 A제곱에서 이렇게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빗금친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두 번 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전체 A제곱에서 AB를 두 번을 빼게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두 번 빼지게 되므로 한 번을 더해주면 한 번만 빼지는 효과가 나겠죠. 이런 방식으로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2번의 합과 차의 곱의 형태를 볼 텐데요. 이런 도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 길이가 A 빼기 B이고 이 길이가 A 더하기 B이므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도형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넓이 중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여기 분홍색으로 빗금친 부분과 같게 되고, 그러면 이 분홍색으로 빗금친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3번의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의 곱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첫 번째 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A와 B인 직사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A 또는 B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가로와 세로를 각각 A와 B만큼을 늘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3번에서 썼던 이 넓이가 되고요.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x제곱, 여기가 ax, 여기가 bx, 여기가 ab가 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넓이를 보았을 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4번에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의 곱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ax, 여기를 cx, 여기를 b, 여기를 d라고 하면 이 넓이가 acx 제곱이 되고, 이 넓이는 ADX, 이 넓이는 BCX, 이 넓이는 B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CX 제곱,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 4개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인 A 더하기 빼기 B의 제곱을 이용을 하면 수의 제곱의 계산을 매우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2의 제곱의 경우를 보면 100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므로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2의 제곱을 하여 10,000 더하기 400 더하기 4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97의 제곱과 같은 예를 보면 얘는 100 빼기 3의 제곱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3의 제곱을 하여 이것은 결과적으로 940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97의 제곱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97, 여기가 97인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3만큼을 잘라서 오른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만큼을 잘랐으므로 이만큼이 삐져나오게 되고 이만큼이 9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100이 되고 세로의 길이는 94가 되므로 9400에 3의 제곱만큼을 9를 더한 것을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수의 곱의 계산을 할 때 위에서 보았던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네 번째의 식을 보면 이렇게 네 번째 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형적인 두 자릿수의 곱셈을 네 번째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45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10
더하기 3과 4 곱하기 10 더하기 5를 계산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10 대신에 x로 바꿔보면 2x 더하기 3과 4x 더하기 5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8x제곱 더하기 22x 더하기 15가 되고요. 여기에 각각 x에다가 10을 다시 대입을 해보면 800, 220, 15를 더한 것이 되어서 이것은 1035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써볼까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쪼개어서 여기가 23이 된다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45가 된다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800, 여기는 100, 여기는 120, 여기는 15가 되어서 각각의 자릿수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800 대각선의 형태로 내려와서 220 대각선의 형태로 내려오면 15, 그래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 1035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23과 45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곱했었죠? 5와 3을 곱해서 15를 쓰고 5와 2를 곱한 것이 10이고요. 4와 3을 곱하면 12가 되고 4와 2를 곱하면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자릿수대로 쓰면 뒤에 0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렬한 것을 모두 다 더해야 하므로 1035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했던 곱셈의 원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리수의 계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하면 무리수의 계산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과 루트 2 더하기 루트 5 같은 것을 보면 루트 1을 x, 루트 3과 루트 5를 a, b라고 각각 생각을 해보면 전개를 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곱하기 루트 5,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루트 3 곱하기 루트 5의 형태가 되고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2 더하기 루트 10, 루트 6, 루트 15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합과 차로 이루어진 무리수의 경우에는 매우 쉽게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루트 10 빼기 루트 6과 루트 10 더하기 루트 6의 경우, 이 두 개가 곱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10 빼기 6이 되어서 유리수인 4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분모의 유리화를 조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서 분모를 유리화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C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다항식 곱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을 유리화를 하는데 유리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위에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모가 A 빼기 B로 유리수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분모의 무리수의 항이 두 개인 경우에도 유리화를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3 빼기 루트 2를 각각 곱해주게 되고요.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6 빼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결과가 루트 6 빼기 2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다항식을 전개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복잡한 다항식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형태가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공통부분을 치환을 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를 한 후에 공통부분을 다시 대입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볼 텐데요. 여기서 a 빼기 b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a 빼기 b를 x로 치환을 한 후에 식을 적어보면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의 곱이 되어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x에다가 a 빼기 b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보았던 a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a 빼기 b의 제곱의 두 식을 활용을 할 텐데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하여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보았고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변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형태가 되겠죠. 양변에 2ab를 빼서 얻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식의 경우에는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형태를 볼 텐데요. 이 경우는 a 빼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양변에 2ab를 더해준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 각각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식이 같게 되죠. 그래서 양변에 2ab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 제곱을 a 빼기 b제곱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양변에 2ab를 빼주게 되면 a 빼기 b제곱을 a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 대신에 x를 대입하고 b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이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과 빼기 2x분의 1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 x 곱하기 x분의 1의 형태는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식에 a의 x, b의 x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형태를 다시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x분의 1의 형태로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와 x분의 1의 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얘와 얘가 같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변에 2를 더해보면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고요. 위의 식에서 양변에 2를 빼보면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은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중급 또는 그 이상의 문제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익히실 때는 출발하는 공식과 변형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잘 익히시면 이후에 혹시 변형 공식을 잊어버려도 다시 유도를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유도하는 원리를 알고 있으므로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적절하게 변형을 하여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다항식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